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올해 2024년도 지방지 구급 조림 부분을 문제를 한번 하나씩 한번 뜯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긴장이 되니까 그 긴장 속에서도 항상 끝나고 나게 되면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한다기보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고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총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조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그 임업적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식물의 생리, 나무의 생리, 그 다음에 묘목의 특성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숲을 가꾸는 것,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단순히 조성하고 가꾸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이나 경제적, 기능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게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의 특성이 그런 식에 맞춰서 다양하게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업 경영 쪽에 우리가 같은 과목에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먼저 조림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임업 경영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업 경영은 좀 이따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용어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용어 정리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조림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림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진 게 10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나무들, 예를 들어서 침엽수라든지 상록 화렵수라든지 낙엽 화력수, 이 주요 인목에 대한 학명, 특성을 학습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또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목의 생산 식재, 숲 가꾸기, 그다음 갱신의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제대로 잘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케이스들, 이런 거를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흐름대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를 간략하게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림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 조경 기사가 있거든요. 조경의 공부를 처음에 옛날에 한참 됐는데 그때 했던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어떤 거냐면 학명이 나온 거, 그다음 특성들이 나온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능사 내지는 산업기사,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조경, 기능사, 산업기사도 그것도 하나 권해드릴만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엽속 내에서 침엽수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피누스 속종 이렇게 되겠죠. 속명, 종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엽속이라고 하죠. 엽속의 개수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피누스 덴시플로라가 바로 뭐냐면 소나무 얘기하는 거죠. 소나무 엽속은 몇 개냐면 2개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가장 많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떤 거? 5개거든요. 5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인 잣나무죠. 그 우리가 피누스 코리아가 들어가죠. 코리안시스가 들어가 있죠. 이게 잣나무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잣이고, 잣은 몇 속이냐? 5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3번은 리기다 소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이거는 3개. 자, 그 다음에 해송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엽속 내 침엽의 숫자를 판단하는 문제로 해서 바로 잣나무가 답이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명 몇 가지를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많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식재 방법 바로 뭘까? 배수가 불량한 습지나 자갈 등이 많아 구덩이를 파기 어려워 구덩이를 파는 대신에
주변 지표면 흙을 어떻게 더 모아주는 것. 모아주는 것. 자, 그거를 심는 방법 바로 뭐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치식이라고 하죠. 치식. 자, 치식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몇 가지 용어를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대묘식재라고 나왔어요. 대묘식재는 바로 뭐냐면, 자, 밑에 굴치된 뿌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뿌리 전체를. 그 뿌리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 흙을 붙여서 이식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대묘식재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둘 것이 바로 뭐냐면 봉우리 식재인데, 봉우리 식재. 봉우리 식재는 주로 어떤 거냐면 청근성인 거. 신근성의 반대죠. 그 다음 직근이 빈약하고 측근이 발달된 어떤 나무, 가뭄비 나무 등 같은 경우. 이거를 노지에다가 식재할 때 구덩이를 파요. 그죠?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 가운데다가 어떻게 고온흙을 이렇게 쌓는 거죠. 고온흙을 싹 쌓고 난 다음에 고온흙을 쌓고 이렇게 땅속에다가 마운딩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묘목을 여기다 뿌려 이렇게. 자, 뿌리가 분포되죠. 옆으로 이렇게 분표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봉우리 식재가 되는 거죠. 여기 고온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 보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거에다가 다시 죽어 있는 부분을 다시 다른 나무로 옮겨 심는 걸 보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묘목 식재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보면은 이게 옳지 않는 것하고 문제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옳지 않은 것. 자, 굴치는 일반적으로 봄에 하지만 가을에 할 수가 있다. 봄, 가을이에요. 그죠? 주로 봄에 많고요. 자, 그다음에 선묘는 굴치한 묘목을 묘목 구격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어때? 선묘. 자, 어떻게 하는 것?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 이렇게. 자, 그다음 곰포가 나왔는데 곰포가 바로 뭐냐면 패킹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묘목을 조림 예정지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송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식한 묘목을 다시 캐내어서 적당한 크기로 뭐 하는 건? 포장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곤포 작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용어가 처음에 생소한 경우가 어렵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걸 먼저 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뭘까? 다발로 묶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가식은 심기 전 일시적으로 노랑을 파서 뿌리를 묻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가식, 제대로 심는 걸 정식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용어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4번. 자, 가지치기 후에 남은 줄기와 가지의 부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나왔어요. 자, 포플러, 그러니까 이제 그 수목의 종류들이 나왔네요. 역지 아래 작은 생가지를 치더라도 부위험성이 낮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설명 옳은 거 찾으라고 했죠. 자, 포플러, 이 류는 역지, 그러니까 으뜸 가지 이하의 가지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나무, 그 다음 낙엽송 편백은 생가지치기의 부위험성이 매우 낮은 수종이라서 자주 쳐나가는 거죠. 여기 낮은 품종 3번은 맞는 것이고, 자, 그다음 느릅나무, 물풀의 나무는 상처 유압이 잘 되어서 부위험성이 또 낮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풍나무, 벚나무, 이 굵은 생가지를 끊지 않는 한 부위험성이 거의 없다. 그럼 가장 우리가 볼 때 뭐를 조심할 것이냐? 포플러 종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지치기로 볼 때 조심할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5번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감벌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주로 준우세목을 벌채한다. 그 다음 같은 층을 구성하는 우량개체의 생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 같은 층을 구성하고 있는 우량개체의 생장을 촉진한대요. 프랑스법 또는 덴마크법이라고 한 것, 바로 어떤 거냐면 상층감벌이다. 상층감벌은 바로 뭐냐면 수간감벌이라고 하죠. 그죠? 수간감벌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간을 감벌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태감벌, 도태란 말이 뜻이 바로 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도태감벌을 다른 말로 선발감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솎아배는데 불량품종 이나 그 개체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목으로 우량한 나무를 남겨.
이게 수광생장간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태간벌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층간벌이 바로 뭘까? 그럼 상층간벌의 반대가 되겠죠. 가장 낮은 수간층의 나무를 먼저 벌채하는 거. 그 다음에 높은 층의 나무를 벌채 나가는 방법이죠.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이거는 침엽수의 단순림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층간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 간벌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뭐 수영급 구분에 의하지 않고 그냥 어떨까? 잇목간 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속가베는 것이 바로 기계적 간벌이 들어가겠죠. 자, 상층 간벌 다시 준우세목을 벌채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랑스법 또는 덴마크법이라고 불려지는 게 상층 간벌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5번 문제입니다. 6번 볼까요? 자, 파종 후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어요. 자, 파종 후라고 했어요. 파종 후. 파종 후. 자, 그러면 12시 덧걸음은 지효성 탭이나 무기질비를 공급한다. 덧걸음이라고 했죠. 덧걸음은 주로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자, 그 밑걸음으로 볼 때 밑걸음은 너무나 당연히 지효성 비료나 지효성 탭이 무기질비로 써야 되겠죠. 당연히. 덧걸음은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속효성으로 써야 되겠죠. 잘못된 거 1번이에요. 1번. 자, 2번. 속기는 본엽이 출현할 때 시작되고 불량한 묘목을 제거한다. 자,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다 파생되는 문제들은요. 거의 보게 되면 기본적인 유형으로 쭉 출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주로 이게 쭉 다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또 문제 판단할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6번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2번, 3번, 4번을 보지 않아도 1번의 가장 기본적인 밑걸음과 덧걸음 볼 때 어떤 비로 주느냐. 이건 굉장히 이거는 어떨까? 이건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입니다. 묘목 생산을 위한 상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 상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 개념을 먼저 따져볼게요. 파종상에서 기른 1, 2년생 묘목이 커져요. 그렇죠? 그럼 생육 공간을 넓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묘목을 다른 묘상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 옮겨주는 거를 우리가 상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라고 하는 작업에서 우리가 볼 때, 자,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흙이 녹고 수액이 유동되기 직전. 그러니까 남부는 언제냐면 3월 중하순. 중부는 언제냐면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상체를 했어요. 옮겼어요. 그럼 어떨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데 어떻게? 일정한 시간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정량 관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은 1년생으로 판가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은 바로 뭐냐면 3번이에요. 상체 시 묘목 근개가 일부 절단되나 상체상에서 세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답 3번이고요. 상체라고 하는 용어 이렇게 알아두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분 밀도예요. 이제는 인분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밀도 효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밀도 효과. 밀도 효과를 우리가 CD 효과라고 하는데 컴페티션 덴시티 이펙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볼게요. 몇 가지를 볼게요. 신탄제. 신탄제가 바로 뭘까? 숯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숯이나 펄프, 종이 재질 같은 이런 거 소경제 생산에는 뭐가 좋고 밀식이 좋고 가공에 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도가 없어요. 임도가 없으면 교통이 불편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비옥한 임지는 소식이 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도가 높을수록 자, 총 생산량 중 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 간제적의 점유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알아두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답이 4번으로 나온 거죠. 여기 설명된 대로 인분 밀도에 대한 특성들 얘기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밀식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탄제라든지 펄프제 쓰는 거 너무도 당연한 부분이 되겠죠. 자, 9번 그림과 같이 문제가 같이 나왔어요. 그림과 같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중림 작업에서 줄기에 가로선을 친 나무들에 적용하는
작업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답은 바로 뭐냐면 외림 작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몇 가지만 볼게요. 외림 작업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자, 단벌기 작업에서 주로 맹아갱신에 의한 방법, 맹아갱신을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자, 과거에는 연료제나 신탄제가 필요했던 시절에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사용되냐면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외림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오매스는 어때? 원형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교림 작업은 바로 뭘까? 자, 교림 작업은 실생에 의한 갱신 방법으로 산림 조성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벌 작업은 바로 뭐냐? 자, 쉘터 우드 커팅이라고 하잖아요. 대면적 개발 작업에 의한 환경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뭘까? 다음에 출제가 되면 아마 산벌 작업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연 갱신에 의해서 후계 이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죠. 산벌 작업. 다시 말하면 대면적으로 하는데 환경 피해를 줄이고 후계 이름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산벌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벌 작업은 바로 뭘까? 자, 이건 슬랙티브 하는 거죠. 골라배는 거죠. 자, 성숙목을 국소적으로 벌채하며 어린 나무도 제거해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이죠. 자, 우리가 택벌림 같은 거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교림 작업은 실생에 의한 갱신법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고 산벌 작업은 주로 뭐냐면 대면적을 하잖아요. 그때 환경 피해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천연 갱신에 의해서 후계 이름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외림 작업은 지금 현재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택벌 작업은 우리가 어떨까? 국소적으로 벌채라는 거죠. 어린 나무도 같이 제거해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택벌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숲 가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보면은 속가배기는 일반적으로 인공조림된 동령 인분에 적용되는 조림 기술을 맞는 것이고, 정량간벌이에요. 정량간벌은 자, 속가배기 밑에 볼까요? 속가배기의 실행 기준을 간벌량에 두고 잇목 밀도를 조절해 나가는 간벌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 자, 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 답입니다. 한 해 풍해 등이 예상되는 조림지에서는 풀배기를 할 경우 줄배기 방법을 적용한다. 풀배기 작업 중 모두 배기는 소나무, 낙엽성, 편백 등 양수 수종의 조림지에 적용이 된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이것도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충실하게 기본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 산림의 중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솔잎 혹파리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솔잎 혹파리는 유충이 솔잎 기부에 벌레 혹을 형성을 해요. 그 속에서 수액을 흡즙 가해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게 답이 4번입니다. 자, 우리 제선충이라든지 아니면 솔잎 혹파리 이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잘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12번. 자, 산림 병해충 방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런 식의 유형이 문제가 많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답은 잘못된 것은 4번인데 자, 잡초와 잡목이 많고 인분이 과밀화가 되게 되면 그럼 병에 대한 저항성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중간기주를 제거하거나 격리해서 병 발생 억제하는 건 맞는 것이고 전염원을 제거하고 전염 경로를 차단해서 병 발생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저항력이 강한 내병성 수목개체나 집단 선발 육종 심는 거.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13번. 수목이 산불에 견디거나 자, 이게 산불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아마 이게 사회적인 어떤 화재, 수목에 대한 어떤 산에 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벚나무, 아카시나무는 내화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겁니다. 몇 가지 알아둘 걸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내화력이 강한 거와 약한 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화력이 강한 품종들 침효수의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이깔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철나무, 회양목 이건 상력 화렵수. 자, 그 다음에 느티나무도 이게 내화력이 강해요.
내화력이 강해요. 자, 그거에 비해서 내화력이 약한 게 어떤 거냐면 소나무, 그 다음에 편백, 그 다음에 벚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내화력이 약한 수종들, 이것이 잘못된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보면은 리기다 소나무 있잖아요. 폐쇄성 구과를 가지고 있어 산불로부터 종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리기다 소나무. 자, 이게 종족 번식에 대한 아주 처절한 진화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화력이 강한 게 어떤 거냐면 은행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그다음 느티나무. 이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카시나무, 벚나무는 내화력이 약한 거에 대표적이다. 소나무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이상적인 택벌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이때 우리가 볼 때 자, 우리 음수 성격을 지닌 수종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이게 조화 있게. 직경분포는 지수 감소형 역 J자형을 나타낸다.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경급별 제적 비율은 소, 중, 대경급이 1대 2대 7이 아니라,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 거꾸로 바뀌었죠. 소경급이 7, 중경급이 2, 대경급이 1 정도 되는 제적 비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어린 나무부터 율벽에 이르는 모든 영급의 이목이 더 서 있게 된다. 맞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경급이 바로 7이 가장 많고 중, 대경급.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경급이 1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소경급이 7이고 중경급이 2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모수 작업. 자, 모수림이 바로 뭐냐면 어미나무 숲 작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때 갱신을 시켜야 될 임지에다가 종자 공급을 위해서 모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미나무죠. 어미나무를 단목 또는 군상으로 남기고 나머지 잎목을 벌채하는 방법이 모수림 작업이에요. 모수림 작업. 자, 모수 작업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옳은 것만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벌채가 집중됨으로 경비가 절약된다. 맞죠? 그러니까 모수가 풍도에 대한 해를 받기 쉽다.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인 답이 1번이 답이 돼서 모수 작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잘 나옵니다. 이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지치기에 대한 거 일반적인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매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판단됐네요. 화렵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 낙제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한다. 맞아요. 화렵수는 밀식으로 주로 한다.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제거해주고 화렵수는 지용부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해준다. 자, 그 다음에 쑥가배기 작업 중에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최종 수확 대상목의 대략 얼마?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 도태감벌 하는데, 도태감벌에서는 미래목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모든 나무에 대해 이 모든이 나와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옳지 않은 하고 나왔잖아요. 이럴 때 뭐를 보냐면 모두, 절대, 반드시, 꼭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다음 중 문제 유형이 무엇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때 보기 중에 어떤 말이 나온 걸 꼭 기억하시냐면 절대, 항상, 꼭, 무엇만, 여기처럼 뭐 모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다.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이때 답일 확률이 99.9%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이 나오고 뒤에 부정적인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떨까? 답이 아닐 확률이 99.9%예요.
이럴 때가 이게 정답이 돼요. 이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다 똑같은데 도태감벌에서는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 형질에 관계없이 모든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 실시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자,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 자, 미래목이 아니어도 뭐가 있냐면 선발목이라고 있어요. 자, 선발목은 어떤 거냐면 훌 다시 평가해서 미래목으로 남기거나 생육과 형질이 나빠지면 벌채할 수도 있는 나무. 아직은 유보해 놓은 거죠. 이게 선발목이고요. 일단 또 뭐가 있냐면 후보목이라고 있어요. 후보목은 선발목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 무엇이 아닌 것은 일 때 모든 절대 항상 반드시 어떻다라고 나온다면 그게 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수목의 수고 생장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쭉 다 나왔는데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때 유한생장이 있어요. 우리가 생장령은 무한생장이 두 번째, 그 다음 고정생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한생장을 볼까요? 유한생장은 주로 소나무, 가뭄비나무, 소나무가 많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주목, 참나무 등이 있는데, 자, 유한생장은 바로 뭐냐면, 자, 정화의 주지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다음에 줄기의 생장을 조절하면서 제한하는 생장령이 유한생장이에요. 무한생장은 어떨까 그러면은, 무한생장은 어떤 것이 여기에 들어가냐면 대표적인 게 자작나무, 자, 그 다음에 버즘나무, 아카시나무, 이런 게 느릅나무 등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동화에서, 그러니까 동화, 겨울눈이죠. 줄기가 봄에 자란 다음에 정화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늦게까지 자라. 그러니까 추위로 끝부분이 죽으면 맨 위에 있는 치가가 정화 역할을 다시 해서 계속 자라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정생장되는 게 바로 뭘까? 고정생장은 당년에 자랄 모든 줄기의 원기가 전년도에 형성된 동화 속에 미리 모두 형성되어 있다가 봄에 동화가 개업해서 봄에만 크게 생장하는 것.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 소나무 종류가 여기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 소나무는 잣나무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바로 뭘까? 고정 생장하는 잣나무. 그죠? 이렇게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특성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량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최종원, 최종원에 대한 거죠. 자, 종자를 받기 위한 최종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최종원에 대한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수영목의 종자나 접수 또는 삽수로 묘목을 양성해서 최종을 목적으로 한 일정한 지역에 식재한 곳이 우리가 최종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수영목의 종자 또는 클론에 의해 조성된 일대 최종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온 거 바로 뭐냐면 1세대 최종원에서 유정 감벌한 후의 것을 1.5세대라고 하는 거. 이게 맞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최종원에 대한 설명들 나오게 되면 그걸 같이 기본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그러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종원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19번. 일반적인 문제로 해서 산림 토양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일단 4번을 보게 되면 폐하가 7이면 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성인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에 가장 좋은 거냐면 중성에서 약간 약산성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정도의 부분에서 미생물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좋기 때문에 이 8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경작지 토양은 대략 한 pH가 6.0에서 6.5고 산림 토양은 5.5에서 6.0으로 더 산도가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자, 이 이유를 알아둬야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게 낙엽 분해가 되는 부식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 경작지 토양은 석회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어때? 산에다가는 우리가 석회를 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석회질 비료가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게 산림 토양이 더 어때 산성화되어 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권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임목의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개발한 현사시나무는 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 교점육종이다. 맞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럽 원산인 백합나무인데 백합나무는 언제 들어왔냐면 우리 보면 고종시대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때가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북아메리카의 원산이거든요. 이 백합나무라고 하는 게 유럽 원산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자, 그래 백합나무는 우리나라 가로수도 많이 심고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콜리친 처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배치 아카시 나무는 돌연변이 육종 맞는 것이고, 수영목 선발 조건은 육종 목적에 따라 선발 지역이나 수배 종류 및 수종별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답은 백합나무는 북아메리카 원산인 부분으로 답은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림으로 볼 때 이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지난 여러 번의 출제들보다 조금 더 어떠냐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뭘까? 첫 번째, 용어 정리를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왜 재배학 쪽에 농업에 들어간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식물의 생리적인 기본적인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 잎목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시는 그런 학습을 권해드리고요. 여기도 특정한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관이나 뼈대를 제대로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우리의 그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강의를 잘 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강의를 들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명심하시면서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S였습니다.